올 하반기 제네시스 브랜드의 신차 출시 일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진 제네시스 GV70는 이미 먼저 출시한 GV80보다는 컴포트하며 가격 면에서도 한층 메리트가 있어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알려진 차량입니다. 전면부는 GV80과 G80처럼 고급스러운 다이아몬드 퀄팅 패턴 그릴을 중심으로 좌우 두 줄 컨셉의 쿼드 램프 등 제네시스 브랜드의 고유의 패밀리룩 디자인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GV70은 GV80과는 달리 본넷이 그릴과 범퍼를 덮는 타입으로 보여집니다. 전면부와 범퍼 하단을 살펴보면 공기 흡입 구민 에어 커튼에도 퀄팅 패턴을 적용해 그릴과 통일감을 살렸으며 범퍼 하단은 크롬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고유 패밀리 룩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GV70에 적용이 된 휠 사이즈는 255에 40, 21인치로 앞뒤가 동일하며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로 휠 사이즈에 따라 타이어의 브랜드의 변화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공개가 된 제네시스 GV70의 스파이샷을 살펴보면 후면 방향시등이 있던 차량도 있었지만 반대로 후면 방향시등이 없는 차량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목소리는 엇갈렸습니다. 최근에는 한 네티즌이 GV70를 목격했다는 목격담이 관련 커뮤니티 카페에 올라왔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GV80를 잘못 본 것이 아니냐는 댓글까지 달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글을 올린 네티즌분의 이야기는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신빙성까지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GV70이지만 후면 방향시등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네시스 GV70의 후면을 살펴보면 후방 리플렉터 바로 아래에 방향시등이 위치해 있겠는데요. 이미 해외에서 진행이 된 테스트 차량에서도 리플렉터 및 방향시등 위치가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같이 방향시등의 위치는 GV80와 동일하게 만들어달라는 요구와 불만이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게 들리고 있겠습니다. 반대로 방향시등이 없는 차량은 후방 리플렉터 바로 아래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두 차량을 모두 확인해 본 결과 방향지등이 있는 차량은 내수용 테스트 차량이며 방향지등이 없는 차량은 수출용 테스트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GV70 차량의 실내 디자인의 핵심 포인트는 둥근 타원형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스피커 브랜드는 기존 제네시스에 적용이 되었던 렉시콘 스피커가 적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네시스 GV70에는 디자인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린 둥근 타원형은 도어 트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센터 컵홀더 디자인과 다이얼식 기어 디자인 모두 타원형 디자인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타원형으로만 되어 있었다면 심심할 수 있었는데 적절한 크롬 라인이 적용되니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GV70에는 독특한 센터 콘솔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두 단계로 나뉘어지는 듯한 콘솔 디자인이 적용되어 운전석 쪽은 높고 조수석은 한층 더 낮아 있겠습니다. 게다가 센터 콘솔 박스 버튼도 함께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 단계로 나뉘어진 콘솔 디자인으로 인하여 센터 콘솔 박스의 내부 공간에도 변화가 있을지 사뭇 기대가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를 통해 실내 디자인은 운전석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일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추후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GV70의 2열은 GV80과는 달리 낮은 차체와 차량의 크기를 고려한다면 2열 중앙이 올라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5인승 승차 시 불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트 폴딩은 6대4이겠습니다만 제네시스 브랜드 차량답게 리클라이닝 기능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차량의 2열 모습을 살펴보면 투싼 풀체인지와 GV70의 2열 공간은 차이가 크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투싼 풀체인지는
기존 투싼 모델에 비해 월등히 2열 공간의 상품성이 업그레이드가 된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기존 에어벤트보다 상품성이 개선이 된 에어벤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USB 고속 충전 단자 2개가 함께 자리 잡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제네시스 GB70의 2열은 가로 형태의 에어벤트가 확인이 되지만 공조장치는 아직 미확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번 신형 투싼과 GB70의 2열은 특색 있는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되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겠는데요. 제네시스 GB70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답게 준준형 SUV임에도 2열 시트에 리클라이닝 기능을 적용해 보다 편안한 2열 승차감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제네시스 GB70 클럽을 통해 제네시스 GB70의 서스펜션 종료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단연 큰 이슈가 되었던 건 전륜 서스펜션이 맥퍼슨 스트럿이 적용이 되었다는 점인데요. 후륜 서스펜션에 멀티링크가 적용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지만, 전륜 서스펜션에 맥퍼슨 스트럿이 적용이 된다고 알려지자 먼저 출시한 제네시스 GB80와 동일한 더블 위시본일 줄 알았는데, 아쉽다는 반응과 경쟁 모델들에 비하면 아쉽다는 반응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앞서 말한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그동안 현대기아차가 추구한 맥퍼슨 스트럿 형태와는 다른 변화된 새로운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는 제네시스 G70와 기아자동차의 스팅어의 전륜 서스펜션인 맥퍼슨 스트롯과는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SUV인 GB80는 전륜 서스펜션은 더블 위시본으로, 여기서 더블 위시본은 로어암과 어퍼암 두 가지의 컨트롤암으로 구성된 형식이며, 두 개의 암이 바퀴를 지지하기 때문에 배치 방식에 따라 얼라이먼트나 차량의 자세를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는데요. 게다가 한 개의 암이 아닌 두 개의 암이 바퀴를 지지해주기 때문에 강성과 내구성, 그리고 주행 안정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어퍼 위시본을 없애고 댐퍼의 하단을 너클에 붙이면 맥퍼슨 스트럿 서스펜션이 되는데, 앞서 알려진 제네시스 브랜드의 두 번째 SUV인 GB70에 적용이 되는 서스펜션이 되겠습니다. 맥퍼슨 스트럿 서스펜션의 장점은 더블 위시본보다 원가 절감이 된다는 장점과 엔진룸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B70에 적용되는 전륜 서스펜션은 맥퍼슨 스트럿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원가도 절감이 되고, 제네시스 GB80에 들어간 3.5 터보 엔진을 GB70에 적용시키려면 상당한 공간이 필요한데, 만약 전륜 서스펜션에 더블 위시본을 적용시킬 경우 엔진룸 공간이 부족해지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GB80 같은 경우 월등히 큰 차체 덕분에 다행히 이러한 문제는 피할 수 있었지만, 그보다 작은 GB70는 그럴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하부의 실루엣을 살펴보면 좌우 하체 마감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배기 라인을 따라 방열판이 디퍼런셜 앞부분까지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아랫부분까지 방열판이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이야기해드린 제네시스 GB70의 전륜 서스펜션의 새로운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제네시스 GB70의 맥퍼슨 스트럿의 형태는 그동안 현대기아차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구조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겠는데요. 기존 제네시스 G7과 기아자동차의 스팅어와 동일한 맥퍼슨 멀티링크 구조이지만 두 개의 로어암의 위치가 확연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먼저 출시한 G70와 스팅어의 서스펜션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가장 앞부분에 타이로드 엔드가 자리 잡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타이로드 엔드는 핸들의 움직임을 바퀴에 전달하는 최종 단계의 부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로드 엔드의 위치에 따라 핸들의 조향 느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는데요. 하지만 이번 제네시스 GB70의 타이로드 엔드의 위치는 두 개의 로어암 사이에 자리 잡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먼저 출시한 제네시스 G70와 기아자동차의 스팅어의 핸들링과는 차원이 다른 느낌을 선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로어암의 형상도 변경된 모습이 확인이 되었는데, 기존에는 단순히 좌우 굴곡만 있었다면 이번 제네시스 GB70의 로어암은
상하 좌우 모두 굴곡이 있어 보입니다. 혼다와 본넷이 바로 덮어진다는 거죠. 자, 좀 야성의 미를 느끼면서 나름 그런 거 있죠. 저희 헤어 디자이너를 얘기했을 때 앞머리가 이마와 눈을 살짝 덮고 있는 그런 느낌? 젊은 느낌의 세련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현재 지금까지 나와 있는 본네트와 범퍼와 헤드라이트 휀다의 이쪽 포인트에 대해서 많이 시도하지 않았던 부분, 라인을 시작해서 덮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인상 깊습니다. 지금 여기 장착된 타이어의 사이즈는 21인치, 휠의 사이즈는 21인치고요. 브레이크는 포피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안에 경량 알루미늄 디스크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썬팅이 워낙에 진해서 차량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드릴 좀 어려운데요. 자,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벌써 높이가 이렇게 크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현재 GV80은 사실 스포티함과 운전 성능 아니면 운동성에 대한 그런 차가 아닌 반면에 GV70은 어떻게 보면 운동성에 대한 것에 생각을 하고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기준은 이 차는 제가 봐도 4륜인 것 같아요. 4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제가 눈으로 실제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뒷바퀴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캠버인데요. GV80의 뒷바퀴 캠버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캠버 각도는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근데 GV70의 뒷바퀴 캠버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되게 많이 누웠다는 거죠. 뒤쪽으로. 자, G80은 그냥 거의 일자와 아주 조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GV70은 뒤 캠버가 되게 많이 누웠습니다. 이는 즉 이 차를 운행하는 사람의 좀 어떤 운전의 재미, 스포티한 운전, 그다음에 좀 젊은 사람들이 운전하는 방향, 그리고 이 차가 가고자 하는 컨셉,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런 캠버의 각도도 주지 않나 싶고요. 캠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간략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